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소의 정세화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약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약간 짧은 글이죠. 거기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지속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공세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싸움이 멈추질 않는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트럼프 행정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었죠. 근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관세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조치가 중국을 단순히 압박하는 걸 넘어서 중국이 세계 가치 사슬, 중국 경제가 세계 가치 사슬에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슬슬 띄어내는 작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어서 군사적인 이념적인 압박이 지속됐죠. 특히 이제 이념적인 압박이 컸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 정부의 사고와 행동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식으로 다르냐?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인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지내는 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트럼프 행정부 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할 때도 중국이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중국도 자주 갔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중국과 무슨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은 그 민주당 전체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고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성향이 그러하므로 중국과 잘 지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죠. 올해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이니까. 그냥 놀랍게도 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정부와 잘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는 건데 역시 그거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그래서 공산주의의 바탕을 둔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아우러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팽창주의 그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게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기본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고의 동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이 글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이 어떤 의도에서 이걸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게 벌써 나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굉장히 컸으니까 세계를 좀 나눠가는 게 어떠냐. 특히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관할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미국한테 제안을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은 단호했죠. 그런 일 없다고. 절대로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15년 10월인데 바로 9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며칠 안 돼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이 됐어요. 그 회합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지금 마찰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죠.
그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양 두 국가가 삐걱거린 게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미국과 사고와 행동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념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2017년 12월 트럼프 정부 때예요.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게 아주 분명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개인을 억압하고 획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다. 당황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는 집단이지만 중국은 획일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를 묵살하는 그런 집단이다. 따라서 두 집단은 어울릴 수 없다. 이게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후로 펜스 부통령의 연설, 그다음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의 연설, 오브라이언 국가 안보 담당 보좌관의 연설 이런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국가 간에 이념이죠, 결국.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이 다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충돌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충돌. 우리가 그걸 냉전이라고 그러죠. 이념 분규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사고와 다른 국가들, 특히 공산주의 국가는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 비춰보면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충돌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규합해서 중국을 압박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동맹의 중요성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을 모두 규합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겠다. 어떻게 보면 더 스케일이 큰 대중 압박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초에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잠정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세계적인 도전,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적 입장,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직접 위협하는 중국의 행동, 신장, 티베트 그리고 홍콩 등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이 정도면 됐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대중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로 사고와 행동이 다른 집단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지기 전까지는 이 충돌을 멈추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모순 관계라고 보는데 이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런 맥락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못할 다리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미 건넌 게 아니냐 하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